네, 534쪽 이번에는 TAT급 제72회 기출문제의 근로소득관리 문제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의한 사원등록 문제, 우리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자, 수행과제 사원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먼저 작성하고 나서 요 자료를 보면서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주원 사원 등록, 부양가족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려 있는 거 좀 닫고서 저는 할게요. 인사급여의 사원 등록 고주원을 클릭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부친이니까 1번이죠. 1번. 고주, 고영일. 500102 1111116 배우자는 3번이죠. 최혜정 8308 27 22220 자녀는 4번이죠. 고정원 1201 22 31220 자녀는 4번이죠. 고지원 1404 06 318 2818 그렇습니다. 자료 설명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1번을 보면은 고주원과 생계를 같이 한다. 2번 부친 고영일은 총 급여액 8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은 500만 원까지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만은 800이니까 500을 초과했으므로 기본을 0번 입력하셔서 부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고영일 기본이 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배우자 최혜정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며 일시적인 문해창작소득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해창작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겠는데 여기에 60%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기타 소득입니다. 그러면 40%면 80만 원이죠. 80만 원이면은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배우자입니다. 소득에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장애 코드에다가 1번 넣어주겠습니다. 배우자는 장애 코드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녀 고정원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 사업 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소득 금액 12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었죠. 그래서 자녀 고정원은 소득자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고정원은 부 0번 입력해서 부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자녀 고지원은 별도의 소득이 없으므로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20세 이하 그대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친 대로 이대로 고쳐 놓으시면 돼요. 본인에 대한 것은 고칠 내용은 없죠. 배우자도 있고 하니까 한부모 아니고 세대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것은 부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녀자 추가 공제도 없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수행과제 36번부터 해보면 되겠습니다. 고지원의 근로소득 원천지수 영수증을 조회하라 그랬으니까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연말에서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고주원 클릭하시고 확인해 가지고 불러냅니다. 그런 다음에 36번부터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은 본인 포함 모두 몇 명인가? 본인부터 여기까지 세면 되겠습니다.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1명. 그래서 하나, 둘, 3이 답이죠. 셋. 다음 37번. 25번 배우자 공제 대상액은 이랬습니다. 배우자 1500000이죠. 그 다음 38번 27 경로우대 공제 대상액은 이랬습니다. 경로우대 비어있죠? 0, 0이 답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고주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조회 장애인 공제 대상액은 얼마냐? 장애인 200만 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번 57 자녀세액 금액은 얼마이냐? 57 자녀세액 세액공제,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으십시오. 250000000. 네. 이렇게 해서 1번 근로소득관리 문제, 사원 등록 문제였고요. 다음 2번 급여 명세서에 의한 급여 자료 문제 해보겠습니다. 사원은 김유건이 되겠고요. 수당 공제 요건을 보면서 자료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김유건은 생산직 사원입니다. 24년도 총 급여액은 3천만 원 이하이므로 사원 등록할 때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으로 해주면 되겠죠. 4월 귀속분 급여 지급일은 당월 30일이며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합니다. 전 직원은 급여 지급 시 상조회비를 일괄 공제하고 있어요. 당사는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가 아니며 전월 미완급세액 24만 원,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할 때 이거 입력하는 곳이 있죠. 수행과제 1번 사원 등록 메뉴에서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여부를 적용시켜라. 직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를 여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사급여 들어가셔가지고 사원 등록 클릭하십시오. 자, 임유건입니다. 두 번째 사원 임유건에 여기 18번 생산직 여부가 1여로 되어 있고 연장근로 비과세 1여로 되어 있으니까 고칠 것이 없는데요. 예. 생산직 여, 연장근로 여, 이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하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수당 등록을 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수당 등록을 뭘 보고 하시느냐면은 이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가야죠. 인사급여 가셔서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십시오. 자, 상단에 있는 수당 슬롯이 공제 등록이라는 버튼, 요 탭을 눌러주세요. 자, 상여 밑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당 등록표를 보시면 육아수당이라고 있죠? 그 육아수당부터 입력할게요. 육아수당. 자, 설명을 보시면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매월 고정적으로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과세로 등록해 줘야 되고요. 코드도 있습니다. 육아수당은 보육수당 코드를 써요. 7번 보육수당 확인해 주시고 200번으로 등록됐죠.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은 육아수당 밑에 자격수당 TAT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과세입니다. 자격수당은 과세예요. 자격수당 과세 1번 하시고 1번 급여 확인하시면 돼요. 매월 월정액이니까 월정액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가운전 보조금이 나와 있죠. 입력하시고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일단 입력해 놓고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차량을 소유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며 그래야죠. 자기 차량이 있어야 돼요. 출장 시에는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비과세죠. 월정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이게 실비 지급 조건이기 때문에 월정액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적용 요건이 됩니다. 비과세 해주시고 코드는 3번입니다. 3번 자가운전 확인. 그리고 월정액이 동그라미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부로 바꿔서 월정액이 아니다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당은요. 그 다음 수당은 식대입니다. 임직원을 위한 식당을 무료 운영하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대를 줄 때는 과세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대 입력하시고 1번 과세 급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월정액이 됩니다. 다음 야간 근로 수당입니다. 생산직 사원에게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야간 근로 수당은 수당 등록할 때 항상 비과세로 해주시면 맞아요. 야간 근로 수당 언제나 비과세로 등록해 주세요. 코드도 1번으로 항상 하면 돼요. 연장 근로 확인. 그리고 이건 월정액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두는 거예요. 자, 수당 등록이 많았습니다. 육아수당 비과세, 자격수당 과세, 자가운전 비과세, 식대는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과세, 야간 근로수당 무조건 비과세. 자, 그리고 아까 설명을 보니까 상조회비를 일관 공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상조회비 등록돼 있나요? 네, 등록돼 있네요. 상조회비. 네. 자, 이 밑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몇 번을 했어요? 수행과제 2번을 했죠. 3번으로 가겠습니다. 4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9분은 1번 급여로 선택할 것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귀속 연호를 4로 선택하시고요. 9분을 1번 급여로 선택하시면 4월 30일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력해야 될 사원 임유건을 클릭하시고 임유건의 기본급부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500 플러스 육아수당 10만원, 자격수당 10만원, 자가운전 30만원, 식대 30만원, 야간근로 20만원. 상조회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상조회비 만원 공제사항에서 입력을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상조회비. 자,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 3번을 마쳤고요. 다음 4번은 4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 되어 있죠. 자,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선택하신 다음에 귀속 4월부터 4월로 입력하시고 지급기간도 4월부터 4월로 입력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자료 설명에서 보면은 전월 미완급세액 24만 원이 있다라는 거 보셨죠? 바로 여기 12번에다가 전월 미완급세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240 플러스 엔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저장 단추를 눌러주시고 예 하면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 4번까지 수행과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 문제 41번부터 평가 문제 답을 찾겠습니다. 입력원 4월 급여자료 입력을 조회해서 급여 항목 중 자격수당 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냐?
자격수당 전체가 과세입니다.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해서 4월 거를 다시 1번 급여로 조회해보면 입육원의 자격수당이 10만 원인데 이게 전부가 다 과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과세. 그 다음 급여 항목 중 자가운전 보조금의 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이냐? 지금 다른 사람들의 급여 자료가 지금 수당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래서 입육원에 대한 거를 클릭하고 오른쪽 거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가운전 중에 과세는 10만 원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2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다음 급여 항목 중 식대 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이냐? 여기도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식대 과세가 30만 원이죠? 여기 식대 과세. 네, 그래서 답을 4번을 클릭해 주면 돼요. 다음 44번. 급여 항목 중 임육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금액은 얼마냐? 예, 비과세 야간 근로. 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돼요. 20만 원이죠? 200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A10의 10번 소득세 등은 얼마이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조금 전에 작성했죠? A10의 10번 소득세 등 389610이 답입니다. 389610은 전월 미환급세액 24만 원을 뺀 금액이 여기에 반영됩니다. 389610. 이걸 복사하셔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근로소득 문제는 연말정산 문제이죠. 자, 사무직 정진영의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사원 등록은 이미 되어 있고요. 부양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5월에 정수영을 입양했다고 되어 있고요. 둘째 입양이랍니다. 정진영은 이중 근로자이다. 정진영이 직업이 두 개, 근로자가 이중 근로를 하고 있어요. 자, 입양관계 증명서 사원 등록 메뉴에 입력해라 하는 거고 정진영은 사원은 이중 근로자로서 종전근무지 관련 서류를 소득명세 탭에 입력해야 되고요. 기부금 탭에 또 입력할 게 있고 교육비 소득공제 탭에 교육비 입력할 것이 있습니다. 자, 가족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네. 입양관계 증명서 아마 이 자녀를 아까 자료 설명에서 보면은 둘째 자녀를 입양했다는데 아마 등록을 사원 등록에 해놓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에 가가지고 네, 정수영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 사원 등록 가셔가지고 정진영이라는 사원, 네 번째 사원입니다. 거기에 정수영이 등록이 돼 있는데요. 예, 정수영이 등록이 돼 있는데, 여기 출산 입양에 반영이 안 됐군요. 2020년 9월 27일 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에 생년월일이 25년도에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살이라서 여기 안 돼 있어요. 여기다 둘째라고 해 주십시오. 둘째. 출산 입양에 둘째라는 걸 선택해 주면 됩니다. 다음에 수행과제 2번 다음 자료를 넘어가겠습니다. 정진영 사원의 종전근무지 정산 자료는 어디다 입력하시느냐 하면은 자 인사급여로 가셔가지고 아니 인사급여가 아니고 인사급여로 가셔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가셔서 아까 고주원 한번 불러냈었고요. 그 밑에 더블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우리 사원 정진영 정진영 클릭하시고 확인 소득자료 불러오면은요 거기에 소득 명세에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저기 위에 있는 종전 근무지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 여기다가 추가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자료 설명에서 보면은 정진영 사원의 이중근로자 종전근무지 관련 서류를 입력해라. 이중근로자도 종전에다 입력해주면 돼요. 자, 근무처 주식회사 준수산업이다. 사업자 번호 급여 2천만 원, 상여 600만 원, 쭉 내려가서 건강보험료 340, 320, 장기요양 43450, 국민연금 432 플러스 고용보험료 86400 되겠죠. 소득세 결정세액 139 680 지방소득세 13968 근무기간 2025 0101부터 2025 1231까지 이렇게 해서 종전근무지 자료에다가 소득 내용을 합산시켰습니다. 다음 자료는 자료 4번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기부자 김규진 교회에 기부한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김규진이 소득이 있는가 자료 1번에 있는 김규진을 보겠습니다. 직계 존속인데요. 기초노령연금 소득이 있죠. 기초노령연금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부금 탭에 가십시오. 관계를 더블 클릭하셔서 김규진 클릭합니다. 확인하시고 교회의 사업자 번호 거기 영수증에 나와 있어요. 106 82 99369 상호는 거룩교회 코드가 밑에 보시면 종교 코드 41로 입력합니다. 건수는 한 건, 기부 대상 금액 밑에 240만 원 표시되어 있죠. 2400 플러스. 장려금 없고요. 구분 국세청이 아니고 교회니까 0번 기타, 금전 1번 이렇게 구분과 금전으로 구분은 기타, 내용은 금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자료는 교육비 자료입니다. 정수진 고등학생 수업료하고 교복입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정수진이 소득이 있다는 말은 없었죠. 자료 1번에 정수진을 보면 별도 소득이 없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의 교육비는 여기 소득 공제에 입력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쫙 해서 교육비에 가서 정수진 구분을 초중고로 바꿔주시고 국세청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세 칸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65만 원 먼저 입력하시고
교복에다가 60만 원 입력하면은 50만 원으로 고쳐집니다. 한도가 체크됐기 때문이에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부금에서 우리가 빼먹은 게 있네요. 지금 생각났는데 여러분 기부금은 해당 연도 기부 명세에다 작성을 하고 맞춰버리면 안 되고요. 기부 조정 명세로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자, 기부 조정 명세에 가서 이거 눌러 주십시오. 공제액 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 그리고 밑에서 공제금액 플러스 정산 명세 반영을 또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예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정산 명세에 다 반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평가 문제 4개를 5개군요. 요걸 하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네. 자,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이거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73회 기출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